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박종덕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이고 제가 몸이 썩 좋지 않는 상태라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오랜만에 저희 신길 1구역 동의율을 67%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동영상을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원의 전화도 주셨고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 저희 신길 1구역 주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에 관심 있는 LH 관계자, 또 다른 구역 위원장들, 또 여타 관련된 분들이,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부동산 업자도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근데 어제 상당수 문자를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앞으로 좀 자주 찍었으면 좋겠다, 전에처럼 그런 요구 사항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급적 전에처럼 제가 10분 브리핑 했었죠. 작년에 매일 10분 브리핑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최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10분 브리핑 형식으로, 너무 길지 않게끔, 또 가급적이면 10분 내에 마치겠지만은 한 20분, 길면 20분 정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 나름대로 입장, 그리고 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좀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재개발 사업, 그게 공공재개발이 됐든 소위 말한 민영재개발이 됐든 간에 이 재개발은 결국은 여타 리스크와의 싸움이에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죠. 일을 하다 보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부지불식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저와 같이 위원장이나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사전에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성견지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견지명이 있어야지 그게 닥치고 나서 그 리스크하고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많은 그런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닥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 사전에 그런 노력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지난 3, 4월 달에 우리가 빌라 신축 문제를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앞으로 발생할 일, 예를 들어 빌라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가 지어지면 그분들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기 위해서 앞장설 것이다. 왜? 공공재개발이 안 돼야지 자기들이 빌라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수차례 그렇게 마이크 들고 연설을 했던 걸 아마 단톡방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 드리지만은, 그런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 또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나아가 행정기관도 그런 선제적 방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닥쳐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와중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길 1구역에서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 반대 의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 의사.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들었다시피 지금 3분의 2는 찬성을 했지만 3분의 1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반대하니까 동의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저는 막판에 하루에 20여 통 이상을 전화를 다 드렸었고, 제가 제 전화를 받은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뭐 동의서 지금 제출하신 분들이야 제 전화를 받을 일이 없었겠지만은 동의서를 안 제출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제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건데, 그런 분들 또 그리고 묵묵부답인 분들이 있어요. 전화 제가 발송도 한 등기까지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식이 없어요. 등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길육의 주소지에 집을 갖고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 연락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연락을 줘야지 우리가 이후에 사업 일정을 공유할 수 있다. 알려는 줘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연락을 달라고 누차 등기 우편까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신 분이 없어요. 한 분도. 그런 분들은 사실상 반대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분들이 결국은 반대하는 것은 뭐냐? 무슨 이유가 있겠죠.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그거에 대해서 내 삶의 터전인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내 삶의 터전이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노후를 거기서 보내고 말지 이사 가고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귀찮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솔직히. 그리고 또 상당수 주민들은 또 반대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월세가 나와요. 그래서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월세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데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월세 수입이 없어질까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간 재개발이 훨씬 더 낫다. 공공 재개발보다는 저가 임대 아파트로 전락한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려서 민간 재개발하자라는 그런 허위 선동에 아직까지 현혹돼 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냥 반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대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간파를 하고 설득할 명분을 찾고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구사해야지 이런 분들이 설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설득하려다 힘만 빠져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을. 반대하신 부류 중에서 어제도 이제 사실 인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쌍용 프라임 2차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호의를 갖고 계신 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쪽에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쌍용 프라임 아시죠? 10세 정도 되는데 리치 부동산이라고 그분도 이제 그쪽에 이제 집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구역 내에는 편입되어 있지만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9월 20일이 넘어서 이제 건축이 준공되다 보니까 다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따른 불만이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많이 와 닿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쌍용 프라임 2차 문제를 제가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쌍용 프라임 2차 같은 경우 억울한 분들이 많아요. 당초 9월 21일 정부에서 권리산정 기준으로 정할 당시에 사전 예고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당시 공모를 발표 나면서 공모가 아마도 9월 17일인가 발표가 왔었는데 바로 9월 21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공고문회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9월 20일 전에 가령 신축빌라를 매매 계약을 했던 분들, 특히 이제 계약금을 보통 걸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중간에 뚝 잘려져 가지고 9월 20일 발표되는 바람에 잔금은 보통 10월달에 많이 치는 경우가 많은데 9월 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준공이 이제 10월 4일인가 됐어요. 그 건물이 10월달 넘어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10세대가 준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말하자면 계약을 치르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나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폭발성 있는 위험 요소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위험을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거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분에게 이야기 드렸지만은 소송을 해라. 실제로 그 서울시나 구청 그리고 LH에서도 그 해법을 결국은 소송을 통한 구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누굴 상대로 소송하냐? 권리산정 기준율을 정한 서울시나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 그래서 소송비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열세대 분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율이 부당하다. 우리는 특히 이제 그 매매 계약을 그 전에 체결했던 분들, 9월 21일 전에 체결했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제가 보건대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그 원고에 참여한 분들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기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령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원고만 구제되는 거예요. 소송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나 그래서 타국이 있죠. 타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럼 구제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고를 참여한 분들만 구제받기 때문에 구제받을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그래서 좀 만약 어제도 제가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한 다음에 저희 원고 측에 저도 힘을 좀 보탤 것이고 미력 하나마 그리고 저희 쪽에 있는 전현재 법률 고문 있죠. 고문에서도 많은 조언을 좀 해줘서 조언을 하든지 직접 소송을 수행하든지 해서 여하튼간에 그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원고 자체가 이제 그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입장은 제 LH나 서울시 공식적 입장은 그냥 현금 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안 하시면 관계 없어요. 난 그냥 돈 받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관계 있겠지만은 내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부양받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을 모아서 소송을 하시면 제가 좀 도와서 같이 원고편에 좀 도와서 소송 참여를 하더라도 제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분들 힘을 내시고 서로 좀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저희 사업비용내 이미 회의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령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기면 당연히 구제받는 거고 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대책 방안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후에 소송전 결과를 두고 보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반대 세력,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 중이 주로 있고, 상경 프라임 2차. 그 다음에 빌라업자 지금 송모 씨라고 이제 그분이 지금 어제도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했지만은 영등포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담당 도시재설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철회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철회를 시키겠다 도기서를 이렇게 이제까지 할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 역시도 사실은 빌라를 짓고 나서 지금 현재 아마 입주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손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솔직히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분한테 제가 올해 아마 2월 초인가 1월 말 바닥을 지하 공사 하기 위해서 태파기 공사를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나서 그분하고 직접 우리 원일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짓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가 3월 말에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 공모 후보지에서 저희가 탈락되면 그때는 마음대로 짓고 공모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지을 수가 없으니까 권리선정 기준이 지나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좀 한 달 정도 보류를 했다가 지어라 라고 분명히 제가 경고를 하고 제가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보낸 거 아니고 그분은 빌라 업자고 실제 이제 소유주가 있어요. 권모 씨라고 있는데 대방동에 사시는 그분한테 부부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리 추진이의 입장, 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현금 청산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거래해라 라고 입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뭐라 그랬냐, 8분이 이미 살 분들이 있다, 입주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 당시에 자기가 짓지 않으면 당시 차입했던 비용이 상당수 10몇 억인가 뭐 그 빌라를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아무튼 13억인가 아무튼 상당수 금액을 그분이 차입을 했었는데 등기 등본 보면 나와요, 차입금이. 근데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지어서 그 8명이서 그 이자를 분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8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을 분이 소위 말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으면 자기는 이자 비용이 분담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본인이 입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희에게 이제 화풀이식으로, 분통식으로, 분풀이식으로 공공재개발을 방해하고 민간재개발을 할 수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돼서 불구하고 이제는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냈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철회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철회에 넘어갈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그런 사전 경고를 좀 했던 거예요. 그런 그 감원 이사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취지로 했었고, 특별히 그 신규 1구역에 사시는 몇 분 우리 조합원들에게도 이런 경고가 아니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 활동, 감시 활동을 좀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단은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까 그 말씀 이야기 드렸지만은 쌍용 프라임 2차, 그 다음에 빌라업자, 또 이 밖에도 여러 개 있는데 뭐 차분차분하게 제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재개발 사업은 장기 사업이고 시간이 7, 8년, 1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돌출 변수가 많고 돌발적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돌발적 상황을 미리 사전에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견했으면 그것을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코스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적고. 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제가 혼자서 제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서, 그게 공유를 통해서 지혜 관련 노력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지 손쉽게 수반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강조드리고, 이따 와서 또 다시 한번 시간이 길어지니까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내일 또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여러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